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를 맡은 여수여자고등학교 장태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수여고 들어오신 거를 정말 환영하고요. 선생님은 지금 현재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 1학년 담임 선생님으로 2020학년도를 역할을 수행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 오실 신입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선택 교육 과정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 자주 들을 건데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작년 1학년 담임 선생님으로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또 계약을 해서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그때 좀 더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앞으로 굉장히 자주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 개념도 잘 모르겠고 선택형이 뭔지 아직 잘 모를 것 같은데,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교의 전반적인 생활과 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학교에 오셔가지고 어떤 걸 듣고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활동을 하며 그래서 그게 1년이 한 학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1년이 되고 또 졸업까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인 거죠. 그러면 선택형이라는 건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일정을 계획하고 달성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중학교까지 지금 어떤 학교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학교가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또 졸업하는 그러한 생활을 보내왔을 건데, 고등학교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 빨간색으로 쳐놨죠. 학생들 자신의 진로에 맞게 라는 말입니다. 교육 내용과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 실천, 평가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전부 다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 뭘 필요로 하냐? 자율성과 능동성과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선택에 대한 책임도 해야 된다.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한 결과가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라든지, 그 다음에 진로 아니면은 이제 진학, 결국에 대학교죠.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학교는 이걸 정해주지 않아요.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폭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골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해야 될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숙지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겠죠? 자, 그러면은 교육 과정을 그러면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과정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1학년 때는 사실 선택에 대한 어떠한 학교에서 선택을 하라는 요구가 없을 거예요. 언제쯤 그러면 도대체 선택을 하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5월달쯤에 학교 전체로 여러분들 대상으로 설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5월달에 한 번만 하냐? 아닙니다. 여러 차례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어떤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도 자주 강연을 통해서 들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기억으로는 한 두세 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5월 달에 한번 하고 7월 달에 하고 한번 8월 달에쯤에 해서 최종 마무리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매번 선택할 때 그냥 막 고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숙지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이 세세한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강의를 들을 거기 때문에 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개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기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선택교육과정은 크게 보시면은 이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제 시간표가 짜져지겠죠. 교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배우고 학습했던 국영수사과, 그 다음에 미술, 음악, 체육 활동, 기타 활동들을 우리는 교과라고 하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활동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인 거죠.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여기서 선택을 뭘 해야 되나요? 네,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것은 바로 여기 교과에 있습니다. 교과. 물론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진학과 진로와 관련된 게 바로 이 교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 부분은 표에서 보다시피 보통교과, 전문교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온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보통교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문교과는 우리랑 조금 거리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전문교과는 전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내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다른 방식으로 우리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수업을 다른 학교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들으면 되고요. 혹시나 자기가 정말 진로에 필요하다면, 진학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일단 보통교과를 가지고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교과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공통과목은 여러분들이 친숙한 이름의 어떤 과목들이 보일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이렇게 해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배울 거고 거기다가 예체능 과목을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배울 과목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 선택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2학년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1학년 때 들을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 과목이 좀 전에 말했듯이 2학년 과목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르는 건데 이 선택 과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종류는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일반이랑 진로 선택도 결국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쪽에서 뭔가 파생된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심화해서 배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목,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건데 조금씩 다루는 영역이 다를 겁니다. 그걸 좀 이따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자, 진로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 유사합니다. 그러면 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나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표를 보면 알 건데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 좀 더 심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한번 어떤 내용, 어떤 자기의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냥 나누는 것만 의미가 있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교과를 나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 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성적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인문계에 온 이상 이 진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문계 고등학교 온 목표가 제가 알기로도 결국에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이 대학교를 진학할 때 뭐가 필요하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성적을 가지고 이제 그걸 평가를 받아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적 처리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중학교와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교과 나눴다라고 했고, 그러면 성적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한번 살펴볼게요. 공통 과목,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좀 전에 말했던 일반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친숙한 그러한 석차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1등급부터 9등급이라는 거죠. 1등급부터 9등급.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성취도라는 게 나눠집니다. 성취도는 5단계로 A, B, C, D, E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생님 두 개를 이렇게 굳이 했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할 때 많이 다룰 게 결국에는 석차예요. 석차 등급은 뭐냐면은 상대평가입니다. 우리 학교에 도대체 몇 명이 있고 그 중에 1등급을 몇 명 받을 수 있고 9등급을 몇 명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게 명수가 제한돼 있어요. 하지만 성취도는 뭐냐면은 성취도는 절대평가예요. 선생님이 교사들이 여러분들 선생님이 성적을 어느 정도 구간을 나눕니다. A, B, C, D, E 구간을.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 다다르면 A를 주겠다. 그리고 이 정도 구간에 다다르면 B를 주겠다라는 절대평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산출해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학년 때 배우는 과학탐구 실험과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진로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석차 등급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성취도로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이.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절대평가라는 거죠. 절대평가.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평가지만 그리고 3단계입니다. A부터 C라는 평가 기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나눠놨나요? 진로 선택은 좀 심화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봤어요. 뭐 기하 들어보셨나요? 네, 선생님도 정확히 기하가 어떤 과목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선생님 영어 담당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하는 여러분들 수학에서 거의 꽃이죠. 이런 뭡니까? 미적분, 그 다음에 미분적분 이런 걸 다 합쳐서 이렇게 뭔가 수업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진로 교과에 기하가 있는데 그 기하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과를 특정 과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과목이 되겠죠. 모든 학생들이 기하를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별로 그렇게 수강을 안 할 거예요. 몇 명 수강을 안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은 좀 전에 석차 등급을 과연 낼 수 있을까요? 200명에서 어떠한 퍼센티지로 해서 1등급을 만드는 숫자나 그 다음에 20명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는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평가를 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평가로 성취도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체육예술교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양교과라는 과목이 있어요. 교양교과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영수사과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 예체능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 아니라 심리학, 교육학,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석차 등급, 이거는 성취도 석차 등급이 패스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수하면은 충분히 이 학생이 이수했다 그래서 패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평가할 때는 이 위에 있는 이러한 과목들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일반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1등급부터 9등급 그 다음에 5단계 성취도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성취도로 ABC로 나눠져 있다. 이 정도를 파악하시고 그러면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하나요? 자, 이런 걸 선택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성적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대학교를 갈 때 등급이 많이 요구가 돼요. 등급. 그러면은 여기서 석차 등급이 요구가 되는데 석차 등급을 따질 수 있는 과목은 무슨 과목이죠? 네, 바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죠. 1등급부터 9등급이 나오는 거. 그러면 이 두 개의 과목이, 이 두 개의 부분의 과목들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평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과목의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과목의 성적이 부실하면은 결과적으로 대학교를 진학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과목은 가산점을 줍니다. 가산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갈 때 이 과목이 여러분들 진학과 진로에 관련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고 아니면 특정 개수를 몇 개의 강의를 수강했었을 때 거기에 가산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 오셔가지고 진학 상담을 할 때 그리고 자기가 대학교를 선택해서
뭔가 입시에 대한,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개개인적으로 파악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신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선택이 중요하다. 결국엔 좀 전에 말했던 여러분들의 선택과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이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 오셨으니까 이런 등급 계산이 친숙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선생님이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이 되고 어느 정도의 비율로 그것이 결정되는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은 4명, 그 다음에 2등급은 7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 총 1학년이 200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명 중에 1등급은 8명이었겠죠. 2등급은 14명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등수라는 것이, 이렇게 등급이라는 것이 학생 수에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계산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이 과목이 인기가 있으면 다른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 당연히 등급 비율이 높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 과목에 자기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인기 없는 과목들은 이렇게 명수가 줄어드니까 좀 1등급, 등급을, 좋은 등급을 얻기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선택 과목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선택 과목의 종류.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초교과, 탐구교과, 그 다음에 체육예술, 생활교양 해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여기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단위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반 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예를 들면 국어라고 쳤을 때, 국어에서 좀 전에 국어를 배웠을 때 1학년 때, 2학년 때 뭐 배울 수 있다?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런 것들을 뭔가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로 선택으로는 실용국어, 심화국어, 그 다음에 고전 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전에 말했듯이 5월달쯤 되면은 이러한 과목을 선택을 할 건데, 여기에 선택하는 과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어떤 진로 적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가장 크게는 이과 계열로 진학을 할 것인지 문과 계열로 진학을 할 것인지 이런 선택을 좀 미리 해놓으면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기가 과학을 잘하는지, 과학 수학을 잘하는지, 자기는 언어, 그 다음에 어떤 사회 문제에 좀 더 관심이 있는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특히 이과를 가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과를 가는 학생들에게는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위계가 있어요. 선택의 위계가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목을 수강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수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수학을 예를 들면은 이과 계열 같은 경우 학생들이 미적분을 많이 듣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수능 과목이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서 색깔이 입혀진 부분은 다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진학을 할 때 수능 점수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신만큼이나 수능 점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과목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어야 되는데,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2를 다 들어야지만이 미적분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선택에 미적분이 나와 있지만 나는 수 1만 듣고 미적분 듣겠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1, 2를 둘 다 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수학 1을 듣고 2학년 2학기 때 수학 2를 들었으면은 언제 미적분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마치고 들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언제 들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인문계열에서 경제 수학을 많이 선호합니다. 뭐 경제학과 가려는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수학 1을 듣고 경제 수학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은 좀 단순해요. 1을 들어야지 2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1을 들어야지 물리학 2를 들을 수 있고 화학 1을 들어야지 화학 2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개념만 알고 계시고 이제 5월 달부터 들어갈 어떤 설문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영하면 돼요. 네. 처음에는 우리 학교가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열어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다양하게 열어놓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수강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학교에서 열어주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뭐 한 5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한 강의를 열어줄 수가 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택도 중요하고 다른 친구들의 선택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좀 전에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수강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개설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혀 못 듣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좀 전에 다른 방법 온라인으로 듣고 또는 여러분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이따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설명을 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무작정 선택을 하냐? 그런 건 아니었죠. 좀 전에도 위기가 있다라고 했고요. 네, 위기가 있다라고 했고 공통교과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을 가다시피 또 하나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필수 이수단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여러분들 일반 고등학교죠. 여기에 해당되는 정도의 과목을 수강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0단위를 들어야 돼요. 단위가 뭐예요, 선생님? 일주일에 듣는 어떤 단위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자기가 국어를 4시간 듣는다. 그러면은 4단위인 거죠. 그리고 그게 1학기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8학기가 되는 거죠. 8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8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 과목을 듣게 되면은 국어에서 여러분들이 공통 과목을 듣게 되면 1학년만 해도 벌써 8단위가 생기는 거죠. 영어도 수학도 마찬가지로 8단위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공통 과목을 듣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은 어떻게 채우면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과목들을 거의 다 이수를 할 건데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이거 이수할 수 있어요. 충분히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든. 뭘 주의하면 되냐면은 선택한 계열 외에도 다른 계열을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과, 문과가 있었을 때 이과 계열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통합사회가 8단위로 1학년 때 다 들어요. 그러면은 2단위가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2단위를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학년, 3학년에서 한 학기에서 어떠한 수업을 들어야지만이 이 필수 단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과 계열을 선택을 했지만 사회 계열의 어떠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 필수 이수 단위를 넘겨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의 내용을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거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에 비해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학교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해줄 거고 좀 전에 말했던 주의사항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년간 여러분을 위해서 총 204단위를 이수합니다. 교과 활동은 180단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에 봤던 그런 교과 관련돼서 180. 그리고 창의력 체험 학습,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그다음 진로 활동을 24단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학기당 여러분들이 8과목 내외를 듣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으려고 해도 8과목이 초과돼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8과목 정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과목의 위계를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 단위로 들어야 됩니다. 학기 단위로 들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 1학년은 상관이 없죠. 1학년은 공통교과니까 상관이 없는데 2학년 때 수1을 1학기에 듣고 또 수1을 2학기에 듣는다.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복해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기 단위로 듣는다. 그 다음에 6학기 중 6개 학기 중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이상을 필수 이수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했죠. 필수 이수하는 이유가 있고요. 게다가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분명히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건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나올 겁니다. 특히 이과 계열 애들은 툴을 잘 들어줘야 돼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어떤 학과에서 그 심화된 어떠한 과학교과의 내용을 필요로 할 때 물리학 투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 투라든지 이런 내용을 반드시 들어야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산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교과 영역,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이수단위는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초과를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런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들으려고 해도 50%를 넘지 못한다. 여기서 50%를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엔 탐구, 사탐, 과탐으로 나머지 50을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교과 특성화 학교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선택교육 과정에 대한 좀 설명을 했어요. 여기 잠시 선생님이 브레이크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학생부 연계에 좀 전에 이제 교과 활동 다뤘으니까 이번에 창의적 체험 활동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드리며 교실에서
네, 그러면은 학생부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선생님이 지금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도 확인할 수 없고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온라인 수업 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수업 시간에도 사실 썩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더더욱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도 살필 수 없고 여러분들의 얼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방금 선생님이 잠시 쉬려고 학교 교가를 틀었는데 이런 중간중간에 어떤 영상을 더 넣어가지고 수업하고 싶지만 선생님도 이렇게 또 제한된 시간에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최대한 또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부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이제 교과 달았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될 건데 이것도 중학교에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활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사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기록부라는 것을 고등학교에서는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될 건데 거기서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자 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내용이 여러분들이 1년 끝나고 나면은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대학교 여러분들 입시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과 성적만 가지고 이제 교과 성적 플러스 보통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과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 등급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수시 제도를 이용해서 대학교로 교과 전형이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교과를 합쳐서 교과랑 비교과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종합전형이라 하고 이 종합전형을 가지고도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에 봤던 교과 플러스 비교과 활동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과 활동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글씨가 좀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일라는지 모르겠는데 자율활동, 그럼 자율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율활동은 이런 내용이 포함돼요. 입학, 진학, 그 다음에 학급회, 학생회, 그 다음에 토론회, 자치법정, 행사, 그래서 전시회, 발표회, 그 다음에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모두 결국에는 자율활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어떠한 행사와 역할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히 좀 전에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교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적이 산출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율활동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 거냐라는 궁금증을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해야 되지? 학교 생활을 해야지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작년 선생님이 조사한 우리 학교 자율활동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학식, 졸업식, 체험학습,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육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약물 오남 교육, 그 다음에 유권자 선거 교육, 재난안전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다 교육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활동에서 내가 어떤 것을 듣고 느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한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생기부, 그러니까 자율활동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다 참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냈냐? 그건 아니죠. 왜 그러죠? 여러분들 전국의 모든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고등학교, 우리 여수 여자고등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전부 다 이런 활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활동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개입한다 그랬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이 작년에 1학년 담임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무수한 담임을 많이 했지만 거기서 매번 느끼지만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한 활동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대로 하라고 한 거 그냥 이런 것들 듣고 참여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라는 내용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좀 전에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율, 선택, 책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보여줘야 될 것은 내가 자율적으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학교에서 그냥 굳이 고지곳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와서 그냥 듣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냥 제출하세요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능동성이 없으면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활동을 그냥 한 거죠. 찍어내기처럼.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라고 했잖아요. 얘도 했고 나도 했고 그런 평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움이 안 되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온 예예요. 자, 예시입니다. 이 학생을 데리고 선생님이 1년 동안 생활을 했고 이 학생이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학생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학생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네, 학생 거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문맥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나중에 이런 거 제출하라고 할 때 이 학생도 그렇겠지만 이 학생은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인데 좀 글을 쓸 때 한 번 더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고 뭔가 문맥에 맞는지 파악해 본 다음에 좀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서를 너무 함부로 제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물론 시간이 없겠죠. 여러분들 뭐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심지어 학원도 가야 되고 자율학습 참여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거를 하라고 할 때 좀 신중하게 제출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거를 제출을 어떤 식으로 하냐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냐 발표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뭔가 하나를 제출하라고 했었을 때 적어도 한번 읽어보고 어떠한 내용을 생각해보고 제출한 학생과 그냥 자기가 생각대로 난대로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의식의 흐름처럼 쭉쭉쭉쭉 써버려가지고 그냥 제출한 학생과는 다르겠죠. 그래도 이 학생은 잘한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은 그래서 보니까 학생회에 참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회 참가해서 뭐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다가 학생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대회와 수학여행이 취소가 되니까 뭔가 이 점을 아쉬워하고 그 다음에 뭘 계획했어요? 피구대회를 계획했는데 이 학생은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해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경기 진행 방식, 경기 규칙, 시간 등을 조절해서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심지어 이 학생은 계획서까지 작성했고요. 그리고 예산안도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지죠. 구체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냐? 온라인 학습 카페라는 것을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학생의 임원들이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뭐 했어?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야간 학습, 뭔가 야간 자율학습 때 쓰일 그러한 어떤 스케줄을 위해서 신청 양식도 받고 폼을 이용했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활동들을 많이 기재를 했네요. 그렇죠. 자, 이 학생의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문맥적인 거 말고 내용을 봤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다채롭죠. 그리고 이 학생이 뭔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막 담겨 있잖아요.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쓸 수 있어야지. 어떠한, 그러니까 1년이 끝났을 때 내가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정말 자율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이죠. 네. 그러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학교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겠지. 학교 행사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선생님 좀 전에 이렇게 예시를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지? 그리고 뭔가 내가 타이틀을 얻었다, 내가 거기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기획하기 위해 어떤 것을 좀 더 할 수 있는지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기도 해야지 이것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야지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하라는 대로 그냥 선배가 아니면은 학교가 하라는 대로 따라 버리면은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 거죠. 다른 예시, 똑같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학생 1학년 차장을 맡아 다른 동아리원에게 알려주거나 준비물을 알려주는 등 활동을 했고, 학생회에서는 정보기획부 활동 차장으로서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회의에 참가했다. 자, 비슷해요. 위 학생과 아래 학생이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비슷해요. 심지어 이 학생은 역할이 2개네요. 그러면 이 학생의 보고서에서는 뭐가 느껴지죠? 느껴진 게 선생님이 이 학생 내용을 그대로 따왔어요. 이 학생이 자기 그 학생회 활동에 관련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적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렇죠. 딱 봐도 부실해 보이죠. 앞에 학생과 비교했을 때. 이거에 대한 원인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2가지인 것 같아요. 2가지. 첫 번째는 일단은 역할을 맡았는데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 했어?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 학교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니까, 선배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따지고 보니까 한 내용이 별로 없어. 한 내용은 뭐야? 회의한다 그래서 회의 참여하고, 홍보물 작성해라 그래서 홍보물 작성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뭐 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학생은 그래도 자기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서 이 정도의 글씨를 적을 수가 있었어요. 적어도 이것도 정말 부실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학생은 적어도 뭘 적어오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다른 학생은 선생님한테 이런 식으로 적어왔어요.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한 게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대놓고 선생님 제가 한 게 없어서 못 쓰겠습니다 라고 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의 자율활동은 평가를 어떻게 해요? 없지. 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적어주겠어? 1년 동안, 특히 작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을 거의 제대로 못했죠. 학교 행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와중에 분명히 다들 그럴 거예요. 그 와중에 정말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한 학생이 있고 그냥 이렇게 흐르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하는 학생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학생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 주도성, 그 다음에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데이1이네요. 길어서 중요하겠습니다. 자, 데이1이라는 직책을 맡아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돼요. 비슷하네요. 자, 반장, 부반장과 함께 행사를 열었대요. 이번에 학급 행사야. 그래서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토크쇼도 하고 사연 수집도 하고 그 다음에 학급 앨범도 제작하고 그러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데이원이라는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이런 것들을 수행한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 데이원이라는 직책을 맡았고 그 데이원이라는 직책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자기 일을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강지킴이 활동했어. 건강지킴이. 이것도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활동, 이러한 역할들이 모두에게 주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딱 봐도 여러분들 알잖아. 학교에서 임원들을 몇 명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면은 몇 명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역할을 뭔가 받고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분명히 어떠한 역할을 이제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오면은 이렇게 맡아라고 담임 선생님이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쭈삐쭈삐 빼는 학생과 선생님 저는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학생은 시작점이 다르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생긴 거예요. 네. 똑같은 자율활동입니다. 이 학생은 가정 수업에서 모두 PPT 작성하고 이런 걸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자율활동 1년 동안 한 것 중에 자기가 나서서 한 거는 이렇게 수업에서 한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내용은 심지어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의 수업 내용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벌써 중복된 내용이죠. 그러면 중복된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활동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선생님이 작년 담임이라고 했죠. 작년 담임에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계획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활동들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선배와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였냐면은, 선생님 반 같은 경우에, 선생님 반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몇 반이었는지 확인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선생님 반과 굉장히 재밌게 지냈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은, 선생님이 항상 계획을 하고 제가 어떠한 부분에 했었을 때 따라주는 학생들은 있었죠. 하지만, 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제안을 하고 학급에 제안을 하고 뭔가 하자라고 분위기를 만드는 학생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이 있다라 그러면은 교실 분위기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 자체도 달라집니다. 한 학생의 예를 들면은 선생님 반은 아니었고 다른 반에 있었던 학생인데, 그 학생은 자기 반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임원이라든지 어떤 직책은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어떠한 특정 프로젝트를 어떠한 모든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1년 동안 뭔가 하자. 그래서 각 어떠한 그 프로젝트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학급에서 어떠한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돌아보는 어떤 기회도 적어지고 봉사활동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부활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학급 내에서 뭔가 기부 물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선생님 이런 것들을 생각했고 이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시하고 활동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런 거에 넣어줘야죠.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활동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말이 길었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창체 동아리와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로 나눠지는데요. 창체 동아리는 여러분들 이제 시간표에 들어있는 정규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해야 될 동아리고요. 이런 식으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것은 작년 내용의 참고 사항이고 이것도 또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동아리 신청을 받을 건데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신청뿐만 아니라 어떤 추가적으로 어떠한 것을 열고 싶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좀 의견이 있다라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동아리 활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좀 필요해요. 동아리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명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동아리가 있는데 내가 관심이 있고 그런데 내 친구들 중에 몇 명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만드시면 되죠. 제시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는 좀 전에 창체 동아리는 이제 학생들과 교사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뭔가 의견이 일치해서 내용을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어떤 수락을 해야지 의견을 제시해야지 이것들이 받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자율 동아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그러면 언제 하냐? 일반 그냥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방과 후 이런 시간을 좀 이용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은 사실 이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들 선배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에 없다 그랬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아리들이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동아리 활동도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을 가지고 좀 전에 이제 생기부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데 여기 생기부 내용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도 넣을 수 있는데 자율 동아리는 안타깝게도 기록이 한 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에 참여해도 되는데 한 개 기록을 의무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개 기록에서도 기록을 자세히 적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내용만 설명합니다. 이 동아리가 그냥 봉사 동아리다. 아니면은 영어 잡지를 만드는 봉사다. 이런 식으로 간략한 소개만 하지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자율 동아리는 사실 생기부에서 많은 반영이 어렵고 그 다음에 창체 동아리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창체 동아리도 그냥 막 고르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율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책, 그 다음에 어떤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들어가야지 많이, 그리고 그것이 진학과 진로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나는 자기 어떤 미래와 관련이 없는데 그냥 재미로 들어가겠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결국에 나중에 진학과 진로에 도움이 되려면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활동도, 자율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동아리도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것이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진로활동을 작년에 학교에서 했고, 이거 외에도 이제 학급에서 하는 진로활동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진로 독서라든지, 진로 강연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활동 이런 류의 것을 하지만 그래도 학기 초에 좀 전에 자율활동처럼 의견이 맞는 어떠한 학생들이 있다면,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처럼 어떠한 자기의 생각과 그 다음에 방향이 일치하는 학생들과 함께 진로 탐색 활동을 같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로 시사 탐구 활동이라든지 진로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거 참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했다라는 어떠한 내용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 자, 긴 예시네요. 긴 예시입니다. 자, 스마트 진로 검사를 받았는데 직업 유형이 이런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 위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된 전공학과를 탐색하여 경영학, 무용학 이런 것들이 있다. 경제학들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 자, 그 다음에 진로 기반 선택. 자신의 관심 분야인 상경계열이 기업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전략과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수리적인 자질과 분석력, 판단력,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이수할 교과, 관련 교과에서는 수학을 중시해야 된다. 여러분들 자, 진로활동 이렇게 선생님이 가져온 예시가 있는데 이 활동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세세하게 쓴 것 같죠. 자기가 이 활동에서 어떤 걸 알았다라는 내용을 뭔가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잘했다라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선생님이 자율활동도 비슷한 내용을 말했어요. 자기의 어떠한 선택과 그 다음에 활동과 그 다음에 적극성이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있는 기록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자신만의 것이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는 이 학생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적어낸 거, 보고서에서 적어낸 것이 뭐냐면은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냥 이런 정보를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그러한 정보가 나왔고 그러한 정보를 내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 활동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진로 활동에서 없어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뭘 했는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똑같이 하는 활동입니다. 그냥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 스마트 진로 검사는 매년 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면은 너도 했고 나도 했고 쟤도 했고 그런데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붙여서 뭔가 복사해서 붙여넣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좋은 활동 뭐가 있었어요? 자, 이 학생은 굉장히 길었네요.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자, 이 학생은 자신의 진로가 어떤 항공 서비스였나봐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 대처 방안 방역에 관련돼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운영 노선 횟수의 변경 이런 것들을 변화를 언급하고 그런 것들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로 시사 발표에서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조사했고 어떤 내용을 발표했다. 내용이 생략돼 있겠지만 아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말을 했겠죠. 네. 그리고 독서 활동에서도 진로 독서를 했는데 이것을 읽고 발표했다네요. 발표했고요.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했어요? 스튜어드와 스튜어디스. 그래서 여기 있는 책에 스튜어드라는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용을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 진로 독서,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독서 활동에 대한 전문가 강사 초빙해서
어떠한 설계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토론 활동을 했다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다 내용이 발표하고 조사하고 토론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난 거죠. 좀 전에 위의 학생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이 학생은 딱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런 내용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그냥 자기는 읽었고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여기는 자기가 뭘 했고 라는 내용을 적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이 훨씬 유의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 활동할 때도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담겨져 있어야지 좋은 기록이 되는 거지 단순히 그러한 나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향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잠시 선생님이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잠깐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을 몇 개 보여줄 건데 자율활동과 그 다음에 어떤 좀 동아리 활동 소개를 할 건데요. 자율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전남교육청이 뭔가 주관하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 외에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는 여러분들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학교 외, 교육청 외의 어떠한 활동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대학교의 활동이랄지 아니면 사설기관, 그 다음에 공모전 이런 것들을 참여했는데 이런 것들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뭔가 진행되는 어떤 내용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소개하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여러분들 중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 관련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 뭔가 남겨둘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내할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시고요. 동아리 활동도 우리 학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학교에서 했던 인문학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 샘플을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미삼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되는 우리들의 도전. 시작할 준비 됐니? 도전하고 싶은 분야를 우리끼리 팀을 꾸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학생 중심 프로그램. 꿈을 향한 도전. 같이 할래? 이 캠페인은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에서 응원합니다. 전남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효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와 신안 지역 고등학생 5명으로 구성된 교학 상장팀이 지난해 펴낸 포토 에세이집입니다. 청소년들이 저마다 일상에서 느끼고 겪는 소소한 이야기를 글과 사진으로 표현해 한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기억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의 감정에 대해서 제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쓰다 보니까 제 책에 있는 글들이 나오게 됐어요. 도전의 출발점은 전남교육청에서 지난해 첫 시행한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한 뒤 교육청 심사에서 선발돼 출판 비용 등을 지원받아 지난해 12월 출판 기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내가 책을 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안을 펼쳐봤을 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바꿨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에 선발된 팀은 510개, 참여 인원이 2,9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학생들이 도전 목표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서 참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 역량을 키우는 그런 기회로 삼을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프로젝트가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도 2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10개 팀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관련해서 학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받기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4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통, 명예, 규율, 최고. 우리의 존경스러운 존 키팅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키팅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우수한 졸업생이셨고 지난 수년간 그 편을 잡으신 분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과거 열분들을 지켜봐라. 어떠니? 머리 모양도 길고 너희처럼 패기만 하고 세상을 손에 넣어 위대한 일을 할 거라 믿지. 그리고 그들의 눈도 아마 너희처럼 희망에 가득차 있을 거였어. 하지만 그 당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시기를 놓친 것일까? 이 사람들은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지 오래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그들의 속삭임이 들릴 것이다. 여러분, 21페이지에 있는 자, 잘 보셨나요? 네. 작년에 인문학 페스티벌이라는 학교 행사를 자율활동으로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 탐구하고 보고하는 활동을 했거든요. 자, 이러한 활동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좀 전에 창체 부분에서의 어떤 기록이 좀 더 잘 이루어진 거죠. 네, 뭐 어떤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전에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인문학 페스티벌, 그 다음에 다양한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입학 전형에서 교과 선택권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룰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를 좀 더 반영을 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선택교육과가 1번, 네, 1번 정시 모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시 모집에서 좀 전에 수능 과목을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에 입혀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그에 대한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교육과에서 있어서 좀 수능 과목을 유념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큰 이슈가 됐던 어떤 입시 문제 때문에 정시의 어떤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미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수시로 우리 학교도 사실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수시로 지금까지 진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시의 어떤 폭이 문이 좁아질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시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시, 그러니까 수능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결국엔 수능을 신경 쓸 때는 이러한 교과 활동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이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있는데 종합전형에서 학생의 주도적인 교과 선택을 확인한대요.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에 있어서 평가를 봤을 때 좀 전에 이제 선생님이 종합전형이 교과와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는데 물론 둘 다 양쪽 다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은 교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과가 주된 어떤 평가의 어떤 범위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과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그러한 선택이 여러분들의 어떤 진학, 그러니까 대학교 과를 선택했을 때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특정 과목, 특히나 이제 뭐 연관되는 과목이 있으면은 그 연관된 과목의 기록들을, 활동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교과 내용을 이제 학기별로 우리가 교과 내용이 교과가 끝나면은 여러분들 성적 말고도 세특이라는 어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선생님들이 입력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기 동안, 학년 동안 했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 내용이 특히나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100%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한 일화로 그런 거가 있었어요. 한 학생이 자기 교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써놨는데 거기에 이제 독서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 활동을 했다라고 했는데 면접에서 그 관련 교과 교수님이 그 책을
책을 굉장히 이제 읽어보신 분인지 아니면 그 책 편찬에 뭔가 도움을 주신 분인지 그 책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학생이 어떠한 그 발표 내용에서 이 책을 읽고 뭔가 이런 것을 발표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면접 질문으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의 어떠한 적합성, 능력을 그 과에 관련된 적합성과 능력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떠한 교과 활동에서 찾아내서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과정 이수, 소수 인원 선택 과목, 이런 성취도 확인으로. 그러니까 성취도가 좀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급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취도도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등급은 좀 못 맞았지만 어찌됐든 성취도를 어느 정도 잘 달성해서 내가 뭐 2등급이지만 아니면 3등급이지만 뭔가 A를 받았다라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을 인성을 평가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등급입니다. 등급. 그래서 등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등급이 나오는 어떤 그 과목들이 적당하게 잘 분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좀 전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친구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었는데 이런 교과, 우리 학교에서 하는 어떤 교과의 내용에 좀 그 수업을 좀 성실하게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어떠한 수업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내부의 학교의 성적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좀 전에 카메라 오류가 생겨서 영상이 좀 잘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계속 마저 이야기하면은 결국에는 교과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과 활동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수업에 어떤 집중을 해줘야지 결론적으로 성적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교과 다른 활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자기의 진로에 맞게 교과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가 어떤 계열로 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계열에서 어떤 과목이 내가 나중에 대학교 입학을 할 때 반영이 될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진로 탐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이러한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러한 사이트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뭐 1번, 2번은 자주 들어봤던 것 같고요. 자, 4번 대학 어디가? 라는 건데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학과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련된 학과, 대학교 학과가 나와 있고 거기서 어떠한 과목들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 어떠한 과목들을 또 배우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 전에 어떤 입시 결과를 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이 어느 성적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진로진학 지원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가 정말 좋은 게 여러분들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상담 선생님들이 있어요.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들. 네, 그 상담 선생님들이 전국 단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선생님처럼 여기서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다양한 학교에서 이렇게 강연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상담 서비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추천하냐면 여러분들 한 학기, 1학기 정도 끝나면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자기의 진로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을 확실히 했을 때 그때 뭔가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면 되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입제도 개선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는 이제 교육과정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받아온 파일로 이렇게 내용을 요약했는데 나중에 이거에 관련돼서는 어떤 대입에 관련돼서는 또 다른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학생부 내용 중에서도 교과 내용이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이 중요해지고 교과의 어떠한 세특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활동들이 여러분들의 전공적 합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막 추천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폐지가 됩니다. 추천서는 이미 폐지가 됐고 자소서도 아마 폐지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과는 좀 예정사항이 멀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 세특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사학원에서 정시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지금까지는 선배들은 대부분 수시로 갔어요. 우리 학교도 90%고 거의 95% 이상의 학생들이 수시로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정시가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전만큼 뭔가 정시를 좀 포기하고 그다음에 수시만 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수시에 강하다, 아니 수시란다, 이런 뭡니까? 수능이 강하다, 이렇게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수능을 이제 하고자 할 때 수능 선택 과목 좀 전에 골랐던 거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사회적 배려 대상 10%,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 10%.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러한 제도도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특히 지역균형 선발은 우리 인근에 있는 대학교를 갈 때 유리합니다. 다른 타 시도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뭐 순천대라든지 전남대라든지 여기를 지원할 때 뭔가 여러분들께 혜택을 더 드린다는 거죠. 지역 균형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이제 유명한 대학교 서울대에서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해서 각 지역에 골고루 이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능제도 마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결국에는 교과 내용이 충실해져야 된다. 선택교육 이런 것들이 충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과, 좀 전에 말했던 비교과 영역은 축소될 거고 교과 영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어떠한 집중하는 정도,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말을 잘 귀 기울이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적에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활동들, 교과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여러분들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지만, 매번 선생님 수업 시간 때도 강조하지만 선생님이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출제를 하고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은 여러분과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충실을 해야지, 학교 밖에서 수업 끝나고 나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졸았는데 그냥 밖에서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혼자서라도 뭔가 이렇게 공부를 보완하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집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3월달에 만나게 될 건데 그때 좀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수여고에 이렇게 있게 돼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인연이죠. 만나서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